중동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탄도 미사일 15발 중 7발을 놓쳤습니다. 요격률 53%, 300억 달러짜리 미국의 자랑이 절반도 못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놓친 7발을 한국의 천궁이 전부 잡아냈습니다. 전량 요격 100%. 하지만 진짜 충격은 천궁이 아니었습니다. 천궁보다 무서운 무기 두 종이 그날 밤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320km 밖 이란 내륙의 발사 거점을 지웠고 하나는 고속정 25척을 8초 만에 끝냈습니다. 아이언돔의 나라에서 온 전문가가 무릎을 꿇은 그날 밤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배럴당 140달러. 사우디 석유시설이 이란발 드론에 뚫린 직후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유가가 아니었어요. 사우디가 미국에 300억 달러를 주고 들여온 패트리어트가 탄도 미사일 15발 중 7발만 막아낸 겁니다. 요격률 47%. 나머지 8발은 그대로 석유시설에 떨어졌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방패가 절반도 못 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요나단 베나리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여단에서 25년을 복무한 퇴역 대령이죠. 아이언돔. 그 이름을 들으면 전 세계 군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자 작전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 저는 그 아이언돔의 초기 실전 운용팀에 있었습니다. 가자 작전 7차례를 치렀고 제 손으로 요격 버튼을 누른 횟수만 수백 번이 넘죠. 퇴역 후에는 방산 컨설턴트로 중동 국가들의 방공 체계 구축을 자문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오만. 제가 간 곳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언돔처럼 만들어달라고요. 그만큼 아이언돔은 방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전으로 증명된 유일한 체계였으니까요. 그래서 바레인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도 별다른 긴장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차기 방공 체계 비교 평가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4개국의 방공 시스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그리고 한국. 앞에 세 나라는 당연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프랑스의 아스터. 전부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들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천궁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UAE에 수출됐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삼성 스마트폰이나 팔고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요? 방공은 수십 년간 실전을 쌓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걸려 만든 걸 한국이 뭘 안다고 끼어듭니까? 저는 바레인행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천궁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어요. 재원표가 나왔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최대 150km, 복합 유도 방식, 이동식 발사대. 흥미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표는 카탈로그일 뿐이에요. 방산 박람회에 가면 아프리카 나라들도 근사한 카탈로그를 내놓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였죠. 실전에서 써봤느냐? 그게 제 25년 철칙이었습니다. 실전 기록 없는 무기는 믿지 않는다. 그 원칙이 저를 살렸고 제가 자문한 나라들을 살렸어요. 아이언돔을 추천할 수 있었던 건 수천 발의 실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 108, 100중이라도 실전에서 쓸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빛 대지 위로 석유시설의 불빛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사흘 전 그 불빛 3개가 꺼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못 막아서요. 바레인 공항에 내리니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8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뜨거워지는 공기였어요. 마중 나온 군용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멈춥니다. 유가는 이미 140달러를 넘겼고 일본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건 미사일 싸움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전쟁에서 지면 총 한 발 안 쏘고도 나라가 무너집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로비 안쪽에 4개의 부스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각 나라 방산업체의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부스가 가장 컸어요. 레이시온 로고가 크게 박힌 대형 스크린 2대, 패트리어트 모형, 하이마스 축소판. 화려했습니다. 프랑스 부스도 제법 규모가 있었고요. 한국 부스는 가장 작았습니다. 스크린 하나에 테이블 하나, 사람도 3명뿐이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모형도 없었고 큰 깃발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들러리구나. 바레인이 미국과 이스라엘 체계를 놓고 고르려는데 숫자 채우기로 한국을 부른 거겠지.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비교 대상이 2개보다 4개가 더 공정해 보이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190은 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레이시온 배지, 이빨이 하얗게 빛나는 미국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레이시온 중동, 아프리카 세일즈 부사장이죠. 요나단 대령,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도 악수를 했습니다. 브래들리. 방산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사우디에 패트리어트를 팔아 레이시온의 영웅이 된 인물이죠. 이번에도 패트리어트와 하이마스 패키지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브래들리가 한국 부스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올해 박람회 시즌이 짜증나요. 어딜 가든 한국이 끼어들어요. 지난달 폴란드에서도 그러더니 이번엔 여기까지 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대령도 알잖아요. 한국 무기가 뭘 해봤습니까? K-팝이나 잘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요? 훈련장에서 찍은 영상 몇 개 들고 와서 우리 패트리어트랑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사우디에서 47%를 찍은 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수십 년의 실전 기록이 있는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은 91%를 넘겼고요. 한국, 실전 기록이 없잖아요. 브래들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 거는 저희가 가져갑니다. 바레인 왕실 쪽에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대령은 이스라엘 체계 발표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종 선택은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니, 확신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사람의 오만.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의 간판을 단 사람의 오만. 그때 한국 부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검은 양복에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브래들리의 화려한 양복과는 대조적이었죠. 그 사람이 커피를 들고 저희 쪽을 지나갔습니다. 브래들리가 그를 보며 소리를 높였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요. 한국에서 온 분 맞죠? 발표 준비 잘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남자가 멈췄습니다. 브래들리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브래들리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반응도 없어요. 자기네 물건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한국 남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넓었어요.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욕을 들었는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않은 사람. 저는 두 부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욕을 참는 사람과 모욕이 닿지 않는 사람. 그는 후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제 방으로 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언돔의 실전 기록. 그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바레인 시내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페르시아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가 이란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한테 도착 문자를 보내려는데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사일 발사 훈련 강행.
저는 뉴스를 읽다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잔잔한 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석유시설이 뚫린 게 불과 사흘 전이에요. 패트리어트가 47%밖에 못 막았죠. 사우디는 그 패트리어트에 300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막았어요. 브래들리는 그걸 운용 미숙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비가 제대로 된 거면 47%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언돔은 같은 조건에서 91%를 찍었습니다. 장비 탓이 아니라고요? 장비 탓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 문제고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일 제가 발표할 건 아이언돔이었으니까요. 91%. 그 숫자면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스라엘 반공군이었어요. 용키푸르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었죠. 요나단, 좋은 방패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살았을 거야. 전쟁에서 전후 4명을 잃은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공을 택했어요. 아이언돔이 완성됐을 때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방패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방패를. 그게 제 25년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내일 발표가 끝나면 바레인은 아이언돔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바레인 국방부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원형 테이블 가운데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바레인 국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의자가 20개 이상 놓여 있었습니다. 바레인 국방부 관계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죠. 테이블 상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칼리드 알도사리, 바레인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51세. 영국 왕립군사학교 출신이었고 중동방산 업계에서는 냉철한 분석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어요. 사람을 볼 때 감정 없이 데이터를 읽는 듯한 눈이었죠. 칼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3일간 내 개국의 방공 체계를 비교 평가합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날 미국과 프랑스, 둘째 날 이스라엘과 한국. 모든 팀에게 동일하게 2시간씩 발표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 브래들리 옆에 앉아있던 바레인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팀 발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세 나라와 비교하기엔 검증 수준이 다릅니다.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교를 봤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를 봤어요. 브래들리가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왕실 인맥으로 손을 썼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칼리드가 그 장교를 봤습니다.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참가국에 동일한 시간을 드립니다. 2시간. 이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칼리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첫째 날, 미국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브래들리가 일어섰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레이시온 로고가 뜨고 패트리어트 발사 영상이 흘렀어요. 사막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는 장면, 하이마스가 연속으로 불을 뿜는 장면, 할리우드 영화처럼 편집돼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패트리어트는 40년간 전 세계 17개국이 채택한 세계 표준 방공 체계입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로 증명됐죠. 이 두 가지를 패키지로 도입하시면 바레인의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발표였어요. 영상도 좋았고 숫자도 나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도입국 17개국,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전과 기록, 레이시온의 기술 로드맵, 전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칼리드가 태블릿을 들고 천천히 말했어요. 브래들리 부사장, 사우디 실전 기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흘 전 사우디 석유시설 방어전에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이 47%였습니다. 탄도 미사일 15발 중 7발만 요격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의 미소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건 운용 환경의 문제입니다. 사우디 측의 장비 관리와 운용 숙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자체의 성능과는 무관한 문제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사우디에 300억 달러를 받고 팔아놓고 못 막으면 사우디 탓이라고요? 방산업계에서 22년을 버텨온 사람답게 말은 매끄러웠지만 내용은 비열했어요. 칼리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메모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죠. 프랑스 팀의 아스터 발표는 무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탄탄했지만 실전 기록이 제한적이었어요.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브래들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위스키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오늘 칼리드 표정 봤습니까? 47%에 꽂혔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왕실 쪽 라인은 확실합니다. 결국 미국이 가져가요. 그러다가 브래들리가 목소리를 확 낮췄습니다. 대령,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편 아닙니까? 내일 발표에서 아이언돔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들러리예요. 그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위스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한국 편 드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합니다. 워싱턴에서 좋게 안 봐요. 이스라엘 방산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아시겠죠? 저는 브래들리의 눈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한 협박. 한국 편을 들면 이스라엘 방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무기를 평가할 때 정치를 끼워 넣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볼 겁니다. 브래들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3초 정도 저를 쏘아봤어요. 그러다 다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브래들리는 47%짜리 장비를 팔면서 아직도 저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장비 탓이 아니라 사우디 탓이래요. 300억 달러를 받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 문제였고 내일은 제 차례였습니다. 아이언돔 91%. 그 숫자만 보여주면 됐어요. 방으로 올라가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가자 작전 7차례의 실전 데이터, 요격 영상, 기술 분석표.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아이언돔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를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춰섰어요. 비교 분석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아스터, 그리고 천궁. 네 체계의 재원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언돔 사거리 70km, 천궁 사거리 150km. 처음으로 그 숫자를 제대로 봤습니다. 아이언돔의 2배가 넘었어요. 하지만 사거리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단거리에서의 정밀도가 더 중요하죠.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에 특화된 체계이고 그게 실전에서 91%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한국 발표에 뭐가 나오든 실전 기록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이언돔은 수천 발을 실전에서 막아냈어요. 한국은 뭘 막아봤습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바레인은 아이언돔을 선택하겠죠. 25년의 실전이 훈련장 점수표를 이길 테니까요. 그런데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로비에서 본 그 한국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브래들리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해석이에요. 들러리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내일 오후 그 조용한 남자가 스크린에 띄운 숫자 하나가 제 25년을 뿌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아이언돔 발표를 마쳤어요. 완벽했습니다. 가자 작전 7차례의 실전 영상, 수천 발의 요격 데이터, 91%라는 숫자. 발표가 끝나자 바레인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칼리드 차관보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제 미국 발표 때와는 달랐죠. 브래들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러 크게요. 역시 아이언돔이군요. 실전 데이터의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에 한국 발표가 남아 있었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91%를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한국 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섰어요. 어제 로비에서 브래들리에게 모욕당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왔던 사람. 검은 양복에 넥타이 없는 차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인사도 없었고 회사 소개도 없었습니다. 레이시온 로고가 번쩍이던 미국 발표. 화려한 영상으로 시작한 프랑스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천공, 이실전 요격률. UAE 배치 이후 3년간 91회 교전 기록.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97점, 그리고 91회 교전. 91회라고요? 실전 기록이 91회? 저는 천궁의 실전 기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25년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쓰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91회, 3년 동안 한국 수석이 말했습니다. UAE에서 천궁이 실전 배치된 이후 3년간 91차례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란발 드론,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총 437발을 상대했고 424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7%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칼리드가 펜을 들었어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이언돔이 91%입니다. 가자 작전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결과죠. 그런데 천궁이 97이라고요?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을 막는 체계입니다. 가자에서 날아오는 카삼 로켓은 속도가 느리고 사거리가 짧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기 쉬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천궁이 상대한 건 탄도 미사일이에요. 속도가 마하 5를 넘습니다.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져요. 패트리어트도 이걸 47%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97%라고요?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어요. 실례지만 그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국방위사업청 자체 발표 아닙니까? 자기네 무기를 자기네가 평가한 건 의미 없습니다. 한국 수석이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UAE 국방부 공식 교전 기록입니다. 바레인 측에서 UAE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UAE 정부 공식 기록이라면 조작을 주장할 수 없어요. 브래들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칼리드가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97점, 그리고 아이언돔의 91점, 차이가 6%입니다. 6%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밤공에서 6%는 생과 사의 차이예요. 탄도 미사일 100발이 날아온다고 가정합시다. 아이언돔이 91발을 막습니다. 9발이 떨어져요. 그 9발이 도시에 떨어지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천궁이 97발을 막으면 3발이 떨어집니다. 9발과 3발. 그 차이가 수천 명의 목숨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25년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실전 환경은 복잡합니다. 변수가 많아요. 91회 교전이라는 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수석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UAE 전역에 천궁 배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회 교전의 시간, 장소, 교전 유형, 요격 결과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전부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이란발 드론 공격 47회, 탄도 미사일 공격 28회, 순항 미사일 16회, 전부 실전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이스라엘 방산업계에서 25년을 일했는데 천궁의 UAE 실전 기록을 이렇게 상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이 하이마스로 뭔가를 때리면 펜타곤이 브리핑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성과를 자랑하죠.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요격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간 91일 교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성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막고,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쌓아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불안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사람. 이 숫자를 보니 한국은 후자였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나디아 아라산 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레인 해군 소령이었어요. 초계함 탑재 무기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천궁의 동시 교전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몇 개까지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까? 한국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한 기의 천궁 발사대가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은 40개입니다. 이중 동시 교전 가능한 표적은 20개입니다. 나디아가 메모했어요. 저도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동시 교전 능력은 8개입니다. 아이언돔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 내외예요. 천궁이 20개라고요? 그건 아이언돔의 2배입니다. 한국 수석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발사대 사진이 나타났어요. 트럭 위에 4개의 발사 포드가 탑재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마스처럼 생겼는데 뭔가 달랐어요. 포드 크기가 달랐고 발사대 각도가 달랐습니다. 천무입니다. 다연장 로켓과 탄도 미사일을 겸용하는 복합 발사 체계입니다. 브래들리가 즉각 끼어들었어요. 하이마스의 한국판 아닙니까?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한국 수석이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이마스 발사 포드는 2개입니다. 천무는 4개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웅성거렸어요. 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포드가 4개라는 건 한 번에 쏠 수 있는 양이 2배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차이 같지만 전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포화 공격을 할 때 투사량이 2배면 적이 방어할 확률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한국 수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로켓 모두 사거리 80km, 탄도 미사일 모두 사거리 340km.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마스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300km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사거리가 300이에요. 그런데 천무가 340이라고요? 40km나 더 길다고요? 아니, 잠깐.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로켓과 탄도 미사일을 교체하려면 포드를 바꿔야 해요. 전장에서 포드 교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천무는 포드 4개의 로켓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이마스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340km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검증된 겁니까? 한국 수석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UAE 사막에서 실시된 실사격 데이터입니다. 바레인 측에서 UAE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UAE 실전 데이터였어요. 브래들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방공에서 25년을 보내면 발사대를 보는 것만으로 성능이 읽힙니다. 크기, 흡기구, 포드 개수, 발사대 각도. 그게 제 직업이었어요. 천무의 탄도 미사일 포드를 봤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어요. 제가 아는 대함 미사일 중 가장 큰 게 러시아 야운트입니다. 마하 2.5로 날아가는 괴물이죠. 사거리 300km. 천무의 포드는 그 야운트용보다 커 보였어요. 흡기구 크기로 연료 탑재량을 추정하고 탄체 비율로 속도를 계산하고 포드 길이로 사거리를 역산합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340이 나왔어요. 한국 수석이 말한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때 한국 수석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천무는 원점을 지우는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점을 지운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흘 전 사우디 석유시설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47%를 막았어요. 나머지 53%가 떨어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격률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발사대가 이란 내륙에 살아있었어요. 오늘 막아도 내일 또 옵니다. 모레도 옵니다. 패트리어트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요. 아이언돔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자에서 로켓을 막아도 발사 거점이 살아있으면 계속 날아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공군을 투입합니다. 전투기로 발사 거점을 폭격하죠. 하지만 전투기를 띄우려면 제공권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조종사가 위험해집니다. 천무는 그걸 지상에서 합니다. 340km 밖의 발사 거점을 사막에서 조용히 지웁니다. 방패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발사대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끝이 안 나요. 원점을 없애야 합니다. 그게 천무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이언돔에는 없는 것.
패트리어트에도 없는 것. 방패 뒤에 숨겨진 창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몰랐어요. 25년간 방공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이언돔이 그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막은 다음에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 질문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수석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발사대 사진이 나왔어요. 앞에 두 무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사각형 발사 포드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측면에 작은 레이더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함정 위에 탑재된 사진이었죠. 비공입니다. 함정 탑재 유도 로켓 체계입니다. 나디아 소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해군 장교답게 함정, 무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수석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 척당 탑재 가능한 포드 수는 24개입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발사 후 망각. 저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쏘고 나면 유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각 로켓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이마스도 유도 로켓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마스는 표적 하나에 로켓 하나입니다. 조준하고 쏘고 하나를 맞추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공은 24발을 동시에 쏘고 각 로켓이 다른 표적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나디아가 물었어요. 각 로켓마다 독립 탐색기가 들어 있다는 겁니까?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색기, 추적 알고리즘, 기동 제어 장치가 각 로켓에 독립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건 미국이 20년 걸려서 겨우 구현한 기술입니다. 독립 유도 시스템을 소형 로켓에 집어넣는 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산 능력의 문제예요. 로켓 하나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연산을 해야 합니다. 그걸 24발 동시에 하려면 모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24개의 독립 컴퓨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해요. 말이 됩니까? 한국 수석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어요. 호르무즈 해협 지도였습니다. 이란 쪽에서 소형 고속정 25척이 편대를 짜서 시속 70km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중 절반이 자폭 무인정이었습니다. 폭약을 싣고 돌진하는 것들이죠. 화면에서 바레인 쪽 초계함이 비공을 발사했습니다. 120발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4척의 초계함에서 각각 30발씩.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함포처럼 요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로켓이 알아서 날아갔어요. 하나씩 다른 방향으로. 화면에서 120개의 파란 점이 25개의 붉은 점을 향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켓은 왼쪽으로, 어떤 로켓은 오른쪽으로 각자 가장 가까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했어요.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8초 만에 25개 중 23개가 사라졌어요. 나디아 소령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76mm 함포로 고속정을 상대하면 한 척 맞추는데 30초 이상 걸립니다. 시속 70으로 달리는 소형 표적이니까요. 25척을 상대하려면 함포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를 맞추는 사이 2척이 옵니다. 셋이 오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자폭 무인정이라면 함포가 맞추기 전에 함정에 닿아버립니다. 비공은 그걸 8초 만에 끝냈습니다. 브래들리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잖습니까? 컴퓨터로 만든 영상이요. 실전에서 저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수석이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UAE 해군 실사격 데이터가 있습니다. 표적정 18척을 상대로 한 실사격에서 112발 발사, 16척 격침, 요격률 89%입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또 UAE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칼리드가 메모를 멈추고 한국 수석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정하려는 눈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3개의 원이 겹쳐진 그림이 나왔어요. 가장 바깥쪽 원에 천궁, 가운데 원에 천무, 안쪽 원에 비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통합방어 체계 도식이었죠. 천궁이 하늘을 막습니다. 천무가 원점을 지웁니다. 비궁이 바다를 끝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체계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한국 수석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방패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천궁이 방패라면 천무와 비궁은 창입니다. 한국은 방패와 창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그 세 개의 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을 생각했어요. 아이언돔은 원 하나입니다. 막는 원. 그 뒤에 창이 없어요. 가자에서 로켓을 막아도 발사 거점이 살아있으니 다음 날 또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군을 보냅니다. 전투기를 띄우고 폭격합니다. 그건 별도의 작전이에요. 방패와 창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방패가 막는 동안 창이 원점을 지우고 바다를 닫습니다. 동시에요. 브래들리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국 수석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추가 설명도 없었어요. 숫자만 보여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후 발표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9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이언돔의 91점, 천궁의 97.6%의 차이. 수천 명의 목숨. 그때 나디아 소령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대령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디아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브래들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1층 비즈니스 라운지에서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디아가 말을 이어갔어요. 브래들리가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국 팀 실사 일정을 방해하라고 했어요. 경납고 접근 권한을 막으라고요. 그리고 바레인 왕실 측근에게 한국 체계는 검증이 안 됐으니 미국을 선택해야 동맹이 유지된다고 로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브래들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사우디건은 47%가 나왔지만 그건 사우디 운용병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고 패트리어트 자체는 문제없다고 보고서를 쓰라고 본사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레인 거는 무조건 따내야 한다고요. 한국한테 뺏기면 중동 전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나디아를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나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까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확실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가 끓었어요. 무기 평가는 군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레인 병사들이 이 체계를 믿고 싸워야 해요. 그런데 그 평가를 정치와 돈으로 뒤집으려 한다고요? 사우디에서 패트리어트가 47%를 찍었을 때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석유시설이 불탔어요. 그런데 브래들리는 그걸 사우디 탓이라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를 받고서요. 그리고 지금 바레인에서도 같은 짓을 하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실적 때문에. 저는 칼리드 차관보에게 연락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칼리드는 30분 뒤에 호텔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나디아와 함께 갔습니다. 칼리드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의 공작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나디아가 들은 전화 내용, 한국팀 실사 방해 지시, 왕실 측근 로비. 칼리드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레인 시내의 불빛이 창에 비치고 있었죠. 베나리 대령,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죠.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말합니까? 저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무기 평가에 정치를 끼워 넣는 건 군인을 죽이는 겁니다. 이 평가를 믿고 무기를 선택할 바레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 목숨이 로비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칼리드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실사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령, 감사합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브래들리는 패트리어트가 47%를 찍어도 돈과 정치로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25년간 방산업계에서 그런 인간들을 많이 봤어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로비의 크기로 계약이 결정되는 세계. 그게 방산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97이라는 숫자를 봤으니까요. 340km라는 사거리를 봤으니까요. 스문의 발이 각자 알아서 날아가는 걸 봤으니까요. 그 숫자들이 진짜라면 바레인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돈과 로비로 막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좋은 방패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살았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방패만으로는 안 됩니다. 창도 있어야 해요. 막는 것만으로는 끝이 안 나요. 25년간 몰랐던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방패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은 다음에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천무였고 비궁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레인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17분.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이렌 소리가 호텔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바레인 국방부 긴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감지. 이란발. 전 인원 대피소 이동.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 바레인 장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국방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지휘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5발. 이란 내륙에서 발사. 도달 예상 시간 12분.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론 발사 감지. 추정 130기 이상. 동쪽에서 접근 중. 도달 예상 시간 45분. 동시 공격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로 방공망을 압도한 뒤 드론으로 마무리하는 이란의 전형적인 전술이었어요. 사흘 전 사우디를 때린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은 점으로 가득했어요. 칼리드 차관보가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 오셨습니까? 오늘 밤 실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북동쪽에서 15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하늘에서 수직 낙하하는 것들이었죠. 화면 오른쪽에 2개의 방공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트리어트. 미국이 바레인에 판매한 기존 체계였어요. 또 하나는 천궁이었습니다. 비교 평가를 위해 한국이 가져와 임시 배치한 체계였죠. 두 체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교전합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가 놓친 표적에 대응합니다. 이건 비교 평가가 아니었어요. 실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 화면에서 패트리어트의 파란 점이 올라갔습니다. 15발의 탄도 미사일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두 번째도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격 실패. 붉은 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 실패. 여덟 번째. 실패. 저는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15발 중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것은 8발이었습니다. 7발이 뚫렸어요. 요격률 53%. 사우디 때의 47%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7발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레인을 향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천궁 교전 개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천궁 발사대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파란 점들이 올라갔어요. 패트리어트가 놓친 7발의 붉은 점을 향해서 5초.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4초. 두 번째가 사라졌어요. 3초.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2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초. 마지막 7번째가 사라졌어요. 7발 전량 요격.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7발을 천궁이 전부 잡았어요.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 패트리어트 요격률 53%, 천궁 추가 요격률 100%, 최종 요격률 15발 중 15발, 100%. 그 숫자 앞에서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었어요. 아이언돔을 만지며 보낸 25년. 실전 기록 없는 무기는 믿지 않는다고 했던 25년.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실전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드론 130기가 아직 오고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30분. 그리고 해상 레이더에서 새로운 경보가 울렸어요. 고속정 편대 감지. 25척 이상. 접근 속도 시속 70점. 호르무즈 해협 방면. 혁명수 비대 추정. 하늘에서는 드론이 오고 바다에서는 고속정이 오고 있었. 동시에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칼리드가 저를 봤습니다. 대령님, 천궁으로 드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 탄약이 무한하지 않아요. 지금 속도로 요격하면 30분 안에 소진됩니다. 드론을 막아도 발사대가 살아있으면 두 번째 파도가 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방패만으로는 끝이 안 난다. 오후에 한국 수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원점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칼리드를 봤어요. 칼리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란 내륙에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드론 발사 거점 6곳, 천무 이동 배치 완료.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에서 발사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무 2기가 사막 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포드 4개가 달린 발사대. 오후에 스크린으로만 봤던 것이 지금 실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전이 들려왔어요. 팔라지 함대 출격. 비궁 장착 초계함 4척. 호르무즈 해협 방면으로 이동 중. 비궁이었습니다. 오후에 시뮬레이션으로만 봤던 것. 24발이 각자 알아서 날아간다던 그것이 지금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패가 막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무가 원점을 향해, 비궁이 바다를 향해. 한국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방패와 창이 하나로 작동하는 체계. 그걸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문위원으로서 이 교전에 대한 소견을 주십시오. 저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천무 발사 거점 좌표가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다. 6곳 전부. 비궁 함대 위치는요? 고속정 편대 접근 경로에 배치 완료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초.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은 방패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살았을 거야. 2초. 오후에 봤던 스크린에 3개의 원이 떠올랐습니다. 천궁, 천무, 비궁. 방패와 창이 하나인 체계. 3초. 눈을 떴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무 발사. 지휘소가 흔들렸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저는 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무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이마스보다 불꽃이 컸어요. 빛이 달랐습니다. 포드 4개에서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320km 밖에 이란 내륙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시간 4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분. 4분 후면 알게 됩니다. 제 25년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이 맞는지. 4분.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란 내륙 드론 발사 거점 6곳의 좌표가 화면에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좌표를 향해 지금 천무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20km. 마하 3 이상의 속도. 지금쯤 이란 영공에 진입했을 겁니다. 3분 20초.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포착했을 수도 있어요.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탄도 미사일은 초저공에서 고속 기동합니다.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죠. 하이마스는 그렇게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해상 화면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고속정 편대 거리 18km. 돌진 태세 전환. 속도 증가.
저는 해상 화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붉은 점 25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속 75를 넘기고 있었어요. 자폭 무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공 함대 교전 준비 완료. 카림 함장의 무전이 들렸어요.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무가 320km를 날아가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고속정 25척이 18km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비공 발사. 해상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계함 4척에서 동시에 120발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어요. 오후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것과 같았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함포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쏟아졌어요. 그리고 각 로켓이 알아서 날아갔습니다. 화면에서 120개의 파란 점이 25개의 붉은 점을 향해 흩어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다른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포로 한 척 맞추는데 30초가 걸리는데 비궁은 3초에 한 척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륙 화면에서 병사가 외쳤어요. 천무 표적 도달 15초. 저는 내륙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드론 발사 거점 6곳에 빨간 원이 떠 있었어요. 10초, 5초, 3초, 1초.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위성 영상이 떴어요. 첫 번째 발사 거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처럼 보이던 구조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두 번째 거점. 파괴. 세 번째. 파괴. 네 번째. 파괴. 다섯 번째. 파괴. 여섯 번째. 파괴 확인 중. 드론 발사 거점 6곳 중 5곳 파괴 확정. 추가 발사 징후 없음.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이마스로 저 좌표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거리 300km입니다. 320km 밖이에요. 하이마스로는 닿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면 항공기를 보내야 해요. 전투기가 필요하고 공중급유기가 필요하고 호위기가 필요합니다. 수십 명의 인력과 수시간의 준비가 필요해요. 천무는 사막에서 조용히 쐈습니다. 4분 만에 끝냈어요. 해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림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속정 편대 25척 중 22척 격침 또는 무력화. 나머지 3척 퇴각 중. 저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25척 중 22척. 76mm 한 포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비궁이 해냈어요. 120발이 각자 알아서 날아가서 22척을 끝냈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천궁탄도 미사일 15발 전략 요격 패트리어트 실패분 7발 포함. 드론 130기 중 119기, 격추 92%. 천무 이란 내륙 드론 발사 거점 6곳 중 5곳 파괴. 320km 정밀 타격. 비궁 혁명수비대 고속정 25척 중 22척 격침.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씩. 그때 브래들리가 보였어요. 지휘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패트리어트 잔해 보고서를 봤어요. 패트리어트가 53%를 찍는 동안 천궁이 나머지를 전부 잡았습니다. 브래들리가 300억 달러를 받고 판 장비가 절반밖에 못 막는 동안 한국 장비가 나머지를 막은 겁니다. 통신 장교가 소리쳤어요. 펜타곤 링크 연결 요청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장성이 보였어요. 별이 2개였습니다. 바레인 교전 결과 보고 부탁합니다. 칼리드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 탄도 미사일 15발 전략 요격. 패트리어트 실패분 7발 포함. 최종 요격률 100%. 드론 130기 중 119기 격추. 장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무. 이란 내륙 드론 발사 거점 6곳 중 5곳 파괴. 사거리 320km. 지상 발사 정밀 타격. 장성 옆에 있던 참모가 뭔가를 속삭였어요. 비궁. 혁명수비대 고속정 25척 중 22척 격침. 숫자만 읽었습니다. 감정 없이. 장성이 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때 브래들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브래들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휘소를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레이시온 본사에서 긴급 소환 통보를 받은 거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47%짜리 장비를 팔면서 사우디 탓이라고 했던 사람. 한국 팀 발표 시간을 줄이려고 로비했던 사람. 한국 편 들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했던 사람. 그 사람의 뒷모습이 지휘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칼리드가 제 옆으로 왔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승인해주신 덕분에 바레인의 하늘과 바다가 지켜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승인 한마디였어요. 실제로 한 건 천궁이었고 천무였고 비궁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위로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고속정이 불꽃을 일으켰던 바다가 지금은 잔잔했어요. 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용키푸르 전쟁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좋은 방패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이 살았을 거야.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을 바쳤어요.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드는데 아이언돔이 그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알았어요. 방패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이언돔은 위대한 방패입니다. 91%. 세계가 인정한 숫자죠. 하지만 가자에서 로켓을 수천 발 막아도 발사 거점이 살아있으면 다음 날 또 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요. 그게 방패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풀지 못한 문제였어요. 한국은 그 답을 만들었습니다. 천궁이 하늘을 막는 동안 천무가 320km 밖에 발사 거점을 지었어요. 드론이 다시는 날아오지 못하도록 발사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궁이 바다를 닫았어요. 120발이 각자 알아서 날아가 고속정 20척을 끝냈습니다. 방패가 막고 창이 지우고 바다의 문이 닫혔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원했던 건 좋은 방패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건 전우들이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만으로는 전우를 지킬 수 없어요. 원점을 없애야 합니다. 바다를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뜬 뒤 지휘소 옆 사무실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이언돔 요격성과 방공 체계 비교 분석, 도입 권고안. 전부 이스라엘 무기를 중심에 놓고 쓴 것들이었어요. 아이언돔이 최고입니다.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무기를 도입하십시오. 25년간 같은 결론이었죠. 오늘은 달리 써야 했습니다. 천천히 쳤어요. 천궁. 탄도 미사일 15발 전량 요격. 패트리어트 실패분 7발 포함. 최종 요격률 100%. 멈췄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아이언돔이 90일입니다. 패트리어트가 53이에요. 천궁이 100을 찍었습니다. 실전에서 계속 썼습니다. 천무. 이란 내륙 드론 발사 거점 6곳 중 5곳 파괴. 지상 발사 정밀 타격. 사거리 320km. 320km. 하이마스로는 닿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 거리를 치려면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수십 명의 인력과 수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무는 사막에서 4분 만에 끝냈어요. 비궁. 혁명수비대 고속정 25척 중 22척 격침. 함정 탑재 유도 로켓 120발 동시 발사. 각 로켓 독립 추적. 76mm 한 포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한 척 맞추는데 30초 걸리는 한 포로 25척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비궁은 8초 만에 끝냈어요. 조용히. 쓰다가 멈췄어요. 조용히. 그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한국이 이 기지에 온 것도 조용했어요. 브래들리처럼 화려한 부스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큰 깃발도 없었고 영화 같은 홍보 영상도 없었어요. 그냥 스크린 하나에 테이블 하나, 사람 3명, 숫자만 보여주고 내려갔습니다. 발사한 방식도 조용했어요.
천무는 사막에서 소리 없이 쐈습니다. 비공은 바다 위에서 조용히 쏟아졌어요. 미국이 하이마스를 쏘면 펜타곤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면 전 세계에 영상을 공개하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조용히 나왔어요. 환호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쳤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 그리고 결과로 보여준다. 종합평가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아이언돔은 위대한 방패다. 25년간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켰다. 그러나 방패만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발사 거점이 살아있는 한 미사일은 계속 날아온다. 막는 것과 끝내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막는 것과 끝내는 것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 천궁이 하늘을 막고, 천무가 원점을 지우고, 비궁이 바다를 닫는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방어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많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실전으로 증명했다. 소리 없이, 처음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칼리드 차관보가 들어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어요. 천천히.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칼리드를 봤어요. 칼리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령님, 바레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천궁, 천무, 비궁 통합 패키지 도입을 추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레인은 한국에 원유 2천만 배럴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2천만 배럴이요?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요청했습니다. 인도도 요청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먼저입니다. 왜요? 칼리드가 창밖을 봤어요. 페르시아만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줬습니다. 조건 없이. 미국은 300억 달러를 받고 47%를 줬어요. 그리고 못 막으면 우리 탓이라고 했죠.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와서 100%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병사들 목숨을 지켜줬어요. 원유 2천만 배럴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칼리드가 일어서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대령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궁, 천무, 비궁, 전부 공개된 무기입니다. 세계가 다 알아요. 칼리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 창고에 아직 공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것들이요. 천무보다 무서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더 있다고요? 칼리드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습니다. 보여준 것보다 숨겨둔 게 더 무서운 나라예요. 칼리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천궁이 막은 것들, 천무가 지운 것들, 비궁이 끝낸 것들. 그것들은 전부 공개된 무기였습니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고 방산박람회에서 전시되는 것들이었어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 안 된 게 있다고요. 이름도 없는 것들이요.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더 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더 문제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아침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어젯밤 고속정이 불꽃을 일으켰던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소파에 앉아 마시는데 한국팀 수석이 로비를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은 양복에 넥타이 없는 차림이었어요. 옆에 젊은 직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실례합니다. 한국 수석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요나단 베나리입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한국 수석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게 이 사람의 전부였어요. 300억 달러 계약을 자랑하는 브래들리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영상을 들이미는 프랑스 팀과도 달랐어요. 만들고, 가져오고, 보여주고, 돌아간다. 자랑 없이, 조건 없이.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수석이 악수를 받았어요.
손이 단단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로비에서 브래들리가 당신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K-팝이나 만들라고 했죠.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한국 수석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로 이기는 건 의미 없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바레인에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조용히 왔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파로 돌아와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바레인에 오기 전에 삼성 스마트폰이나 팔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 제 25년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오늘 밤 이걸 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못 막은 7발을 천궁이 전부 잡았어요. 하이마스가 닿지 못하는 320km를 천무가 4분 만에 지웠습니다. 한 포가 못 잡는 고속정 25척을 비공 120발이 끝냈어요. 그리고 원유 2천만 배럴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인도를 제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아이언돔은 위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을 70년간 지켜온 방패이니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좋은 방패. 그게 아이언돔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밤 알았어요.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점을 지워야 합니다. 바다를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전우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답을 만들었어요. 방패와 창을 하나로.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K-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방공 전문가가 바레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조용히 만들고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